1월 28일 시험 문제입니다. 세무회계 9번 문제. 1월 28일 세무회계 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회사 3일의 24기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고요. 할부 판매 관련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부 매출액에 대한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메모 한번 해보실까요? 법인세법상 장단기 할부 모두 법인세법상 장단기 할부 판매 모두 인도 기준이다. 인도 기준이다. 다시 한번요. 법인세법에서는 단기 할부 판매가 됐던 장기 할부 판매가 됐던 모두 무슨 기준?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 1번 자료 봤더니 모든 할부 판매는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매월 100만원씩 할부 기간에 걸쳐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 1을 봤더니 할부 기간이 10개월 단기 할부죠. 거래 2는 할부 기간이 24개월 장기 할부죠. 장단기 구분 없이 모두 무슨 기준?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던 상관없이 총 판매 대금이 거래 1을 먼저 보시면은 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1000만원을 수익을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거래 2는 2400만원을 수익으로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일단 그거부터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번에 봤더니 결산상 회계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래 1에 대해서 대금 회수액을 회수일에 매출로 계산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얼마 받았어요? 200만원 받았죠? 그럼 200만원만 매출로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얼마를 인도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원이잖아. 1000만원을 매출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200만원만 매출로 처리했으니까 800만원만큼 매출이 누락된 거지, 그치? 입금산입 매출 800만원 유보입니다. 왜 유보냐면 올해 누락된 만큼 다음 연도에 800만원만큼 다 매출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입금산입 매출 800만원 유보고요. 나는 나 해설 보시면 거래 2에 대해서는 인도일에 총 판매 대금을 매출액으로 계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래 2와 관련해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현재가치평가액은 2천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현재가치평가액은 2천만원이다. 그러면 현재가치평가를 했을 때는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현재가치를 평가를 했든 하지 않았든 세법에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어요. 총 판매 대금 전체를 뭘로 예상했다고 나와 있어요? 매출로 처리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세무조정 없어요. 할부 매출원가에 대한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법인세법에서는 단기 할부 판매가 됐던 장기 할부 판매가 됐던 무슨 기준?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래 2부터 다시 한번 거래 2번부터 보면 총 판매 대금을 전체 매출로 처리했으니까 거래 2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거래 1만 1000만원을 매출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200만원만 매출로 처리했으니까 800만원만큼 입금살인 매출 유보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고요. 10번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된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자,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상품 만원 이렇게 표시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상품 만원 근데 시가가 하락해서 상품 평가 손실 충당금 1000원 그러면 9,000원이 시가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처럼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원가법이다 라는 말을 쓰고요. 2번처럼 표시하는 방법을 저가법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저가법은 평가 손실은 인정을 하되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들어봤죠? 근데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란 말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손실만 인정해 주는 걸 저가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요. 어쨌든 1번처럼 표시하는 거 원가법, 2번처럼 평가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저가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가법을 쓸 건지 저가법을 쓸 건지 이거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 신고를 하느냐면 세무서에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정하면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언제가 되는 거죠? 3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는 원가법을 쓸 거다 아니면 저가법을 쓸 거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무신고 시에는 무슨 법을 쓰느냐면 원가법을 쓰는 겁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원가법을 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볼까? 요 상품의 금액, 요거 금액 10,000원. 여기도 얼마 있어요? 10,000원. 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선의선출법이 있고요. 선의선출법, 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선의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리고 총평균법, 그리고 또 뭐 있냐면 개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법. 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선의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개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같이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야. 무신고 시에는 무슨 법을 쓰느냐면 선의선출법을 쓰는 겁니다. 무신고 시에는 선의선출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원가법 쓸 거야. 원가법이면서 선의선출법을 쓸 거야. 이렇게. 아니야. 우리는 저가법이면서 이동평균법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무신고 시에는 원가법이면서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선의선출법을 적용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유가증권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무신고 시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무신고 시에는 무슨 법을 쓰느냐면 총평균법을 씁니다. 총평균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유가증권 주식은 무신고 시에는 총평균법을 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만약에 변경신고를 하고 싶어요. 변경신고는 우리는 선의선출법을 썼는데 앞으로 총평균법을 쓸 거야. 이렇게 바꾸고 싶어. 변경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몇 월이 되는 날까지?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보여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사업연도야.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 붙으면 뒤로 가는 건데 종료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전이라고 그랬죠. 이전이니까는 9월 30일까지 이때 요 기간 동안에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니까는 거꾸로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요 기간에 변경신고를 하면 인정이 안 돼요. 요 기간에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돼. 넘어서 변경신고를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임의변경이라고 해서 임의변경 시에는 선의선출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재고자산 단원에서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재고자산 단원에서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하는 거 무슨 법? 원가법. 평가손실 표시하는 거 무슨 법? 저가법. 원가법, 저가법. 요거 그다음에 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개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법을 쓸 건지를 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된다고요. 언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예를 들면 3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가법이면서 무슨 법을 쓰는 거라고요? 선인선출법을 쓴다. 변경신고를 하고 싶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라고 그랬죠?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변경하는 것은 인정이 안 돼요. 임의변경이라고 해서 임의변경 시에는 선인선출법과 당초신고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다. 일단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몇 월이 되는 날까지?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된다.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선실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총평균법. 여기 써놨잖아. 유가증권을 그죠? 평가 방법 무신고 시에는 총평균법이고요. 재고자산이 선의선실법이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선의선실법인데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에요.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답은 2번. 자, 동그라미 3번.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 밑줄 쳐봐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뭐가 있는지 불러드릴게요. 재무회계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현금과 예금 그 다음에 대여금과 차입금 현금과 예금 그 다음에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 재정 불용으로 정하는 매매 기준율 또는 제정된 매매 기준율로 평가한다. 결론 매매 기준율로 평가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은 코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무슨 법? 선의선실법에 따라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에요. 유가증권은 무신고시 총평균법이고요. 재고자산 무신고시가 선의선실법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했을 경우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의 전액이라는 글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1,000원 남겨놓고 다시 얼마 남겨놓고 1,000원 남겨놓고 송금에 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빵원이에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액도 빵원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률법인 경우에는 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취득원가의 5%를 잔존가치로 봅니다. 그런 것도 시험문제 나와요. 정액법은 빵원이 원칙이고요. 정액법은 빵원이 원칙이고 정률법은 취득원가의 5%로 본다. 정률법은 취득원가의 5%를 잔존가치로 본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정률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건축물은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건축물은 신고를 하든 말든 무조건 정액법을 쓰고 건축물 외의 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으면 무신고 시에는 정률법을 써줘야 되는 거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서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걸 네 글자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월할상각이란 말 쓰죠. 네 글자로 월할상각이란 말 씁니다. 자, 12번. 대표이사로부터 특수관계자죠.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3억 원에 매입하고 고가 매입이네요. 자, 고가 매입 시에는 세무조정을 무조건 2개 줘야 돼요. 자, 봅시다. 고가 매입 시 첫 번째 특수관계자 1대 특수관계자랑 두 번째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 자, 특수관계자일 때는 비싸게 사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부당행위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부당행위라고 하고요.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는 기부금으로 봐서 우리가 의제기부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제기부금. 자, 다시 한번. 고가 매입하는 거, 비싸게 사갖고 오는 거잖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행위.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는 기부하는 거니까 의제기부금으로 봐요. 지금 시가가 얼마짜리래요? 2억. 시가 2억짜리를 얼마에 사왔습니까? 3억에. 3억에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시가 2억짜리를 3억에 취득을 했어요. 차변에 건물 3억. 대변에 보통예금이 3억. 보통예금이 3억.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은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보실래요? 세무조정은 2개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세무조정은 자산이 과대 계상됐죠. 첫 번째 세무조정은 자산이 과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빼주는 세무조정을 해줘야 돼요. 송금산이 건물 얼마만큼? 1억. 자산 관련된 것은 유보입니다. 송금산입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유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건물이라는 자산이 과대 계상됐잖아. 자산이 과대됐으니까 빼주는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송금산이 건물 1억을 빼줘야 돼요. 소득처분은 자산 관련된 것은 유보고요. 얘가 송금산입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돈이 부당하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지출이 됐습니까? 부당하게 지출된 게 대표이사한테 얼마만큼? 1억만큼. 그래서 대표이사 상여 처분해 주셔야 돼요. 대표이사 상여. 이 문제에서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니까 만약에 주주면 모르다가 배당, 관계회사면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돼야 되겠죠. 1억. 고가매입에 대해서. 상여가 처분이 되려면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이 나와야 돼요.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세무조정이 2개가 나와야 된다. 이 답은 여기서 몇 번이 답이 될까요? 그러면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송금산이 건물 1억 마이너스 유보, 하나는 송금불산이 고가매입 1억은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대표이사한테 돈이 나갔으니까 상여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주한테 돈이 나갔으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배당, 관계회사면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자, 여기 봐요.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는 의제기부금으로 본다고 그랬죠. 의제기부금 계산은 여기 잘 볼래? 의제기부금 계산은 시가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정상가액으로 봅니다. 정상가액으로 봐요. 시가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 참고로 고가 매입 시에는 플러스 30%를 내주시는 거고요. 저가 양도 시에는 싸게 팔았을 때는 마이너스 30%를 내주는 거야. 비싸게 사갖고 왔을 때는 플러스, 싸게 팔았을 때는 마이너스를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 시가가 얼마라고 그랬어? 시가가 2억이라고 그랬죠? 2억 곱하기 1 플러스 30%. 1 플러스 30%. 맞죠? 그쵸?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2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지? 2억 6천만 원이 돼요. 2억 6천. 그럼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봐. 정상가액이 2억 6천만 원인데 얼마에 취득한 거야? 3억에 취득을 한 거죠. 3억에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건물 3억. 대변에 보통예금이 3억입니다. 첫 번째 세무조정은 자산이 과대 계산됐어요. 자산이 과대 계산됐으니까 빼는 세무조정이에요. 송금산입 건물. 자, 2억 6천하고 3억의 차이가 얼마지?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자산이 과대 계산된 거 송금산입 건물 4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두 번째는 돈이 나갔죠, 그쵸? 기부금에 관련된 세무조정인데, 자, 만약에 여기 봐요. 요 돈이 나간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등등등등. 그럼 이게 뭐냐면 얘네는 특례기부금이라고 하고요. 얘네는 일반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돈이 나갔으면은 한도 초과 시에만
한도 초과 시에만 송금불산이 땅하는 거예요. 한도 초과 시에만 송금불산이 땅하는 거고요. 만약에 요 돈 나간 게 우리 회사랑 관련이 없는 개인에게 돈이 나갔어요. 누구한테? 개인 걸 비싸게 사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개인한테 돈이 나간 거면 송금불산입 의제기부금. 송금불산입 의제기부금. 금액은 얼마? 4천만 원. 의제기부금 4천만 원. 저 개인이니까 기타 소득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재경말에서 시험에서는 그냥 의제기부금은 얼마니? 이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 의제기부금은 얼마니? 그러면 얼마가 답이라고요? 4천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의제기부금 4천만 원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이게 특수관계자냐 특수관계자 아니냐에 따라 답이 확 달라지니까 특수관계자일 때는 부당이익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전체 금액을 세무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는 기부금이라고 해서 시가에 1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고가매입 시에는 플러스, 저가양도 시에는 마이너스해서 정상가액을 구해주는 거야. 비교해서 의제기부금까지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답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 2번이 답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종류가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밑줄 쳐봐요. 기부금의 종류에 밑줄 쳐주시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례기부금, 그 다음에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그 다음에 기타기부금. 저도 다 암기를 못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만. 자, 특례기부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 기부하는 거, 그리고 국방헌금, 그 다음에 수재연금. 여러분, 수재연금은 나라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산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눈폭탄이 뭐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요. 거기에 기부하는 걸 이제 수재연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이렇게 쓸게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국방헌금, 수재연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면 특례기부금. 그 다음에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선금, 뭐 이런 데다 기부하는 것들. 여러분들 월드비전, 유니세프, 초록 어린이 재단 뭐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일반 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기부금은 종친회라든지 동창회, 그 다음에 향후회 등 이런 데 기부하는 게 기타 기부금이에요. 얘네는 100% 송금 불산이. 얘네는 한도에까지는 송금 인정이 되고요.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한도 초과 시 송금 불산이 따갑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기부금 이런 데다 기부하는 거는 좋은 데다 기부하는 거지. 근데 한도 초과 시 송금 불산이 따가면 누가 기부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 송금 불산이 따간 거를 갖다가 10년 동안 10년간 2월에서 송금으로 산입을 해줍니다. 10년간 2월에서 송금 산입한다. 이번 연도에 송금불 산입됐다라고 해서 억울할 필요 없이 다음 연도에 송금 산입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봐봐. 동그라미 1번.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특례죠. 2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고유목적 사업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봐요. 고유목적 사업비. 학교의 고유목적 사업은 뭘까? 교육. 그런 걸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거는 일반 기부금이 일반. 동그라미 3번 학교죠. 동그라미 4번 이재민이죠. 수재연금이지. 그래서 1, 3, 4번은 특례기부금, 2번은 일반 기부금. 1, 3, 4번은 특례기부금이고요. 2번은 일반 기부금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자.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현물로 기부할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부자산 가액은 기부 대상을 불문하고 시가로 평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렸어요. 1번이. 1번 틀렸습니다.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이렇게 쓰세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자, 여기다 할까요? 현물로 기부를 했을 때, 현물 기부 시 물건으로 기부를 했을 때, 물건으로.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지역에 물건으로 기부하는 사람들 많죠, 그쵸? 회사도 많고, 그죠? 그래서 현물로 기부했을 때 다 그거 특례기부금이란 말이에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거야. 그러면 특례기부금이에요. 그러면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장부가액. 근데 일반 기부금이나 기타 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줘요. 큰 금액. 특례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과 기타 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거 뭐죠 여러분? 저가양도죠. 저가양도 시에는 시가 곱하기 마이너스 30%가 1-30%가 정상가액이라고 그랬지. 그죠?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그래서 고가매입, 저가양도시 특수관계자는 관련이 없으면 의제 기부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수관계자는 관련이 있으면 부당행위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하나 맞고요.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의 한도 추가액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 이월에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제가 써놨죠? 한도 추가돼서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몇 년간 이월한다? 10년간 이월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15번. 이거 지어도 될까요? 아니다. 일단 15번.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을 물었습니다.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주느냐면, 자, 일단 이거 지우고서 해줘야 되겠다. 지우고서. 얼른 써주세요.